안녕하세요. 당뇨 알아야 낫는다 박세희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요, 2050년엔 국내 당뇨병 환자 수가 6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흔한 질환이 돼서일까요? 많은 분들이 당뇨를 흔한 질병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국내 사망 원인 중 5위가 바로 당뇨라고 합니다. 앞으로 당뇨에 대해 더 많은 관심 가져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알찬 당뇨 소식 그리고 당뇨 치료법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당뇨 치료계 권위자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 할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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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요. 당뇨 정말 위험한 질병인데 어째서 내가 당뇨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또 걸렸다고 해도 당뇨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있는 거죠? 그 문제는 당뇨병은 초기라면은 병이 아주 가벼운 거죠. 가볍다는 건 당뇨병의 실제 병태, 본체가 우리 몸에 힘이 부족한 거거든요. 힘이 약간 부족한 건 다 괜찮습니다. 일상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100%가 정상이라면 90%, 95% 정도도 당뇨병이지만은 자기 몸에 불편이 없으니까 사소하게 여기죠. 그러나 거기에 사실 함정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천천히 나빠져가지고 한 10년, 20년 되면 아주 몸이 많이 망가져서 합병증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치료가 처음부터 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네, 또 당뇨가 무서운 게 전조 증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시면서도 나는 당뇨일까 아닌가, 당뇨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 헷갈리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가로 진단할 수 있는 당뇨 자가 테스트 문항 준비해봤거든요. 여러분 볼펜 준비하시고요. 함께 체크해보시면서 내 상태는 어떤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하나, 이유 없이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 둘, 시도 때도 없이 졸음이 온다. 셋, 갈증과 소변이 많아진다. 넷, 갑자기 살이 찌거나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진다. 다섯,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고 습진이나 무좀이 생긴다. 여섯, 외음부나 항문이 가렵다. 일곱, 한쪽 눈꺼풀이 내려앉아 잘 뜨지 못한다. 여덟, 손발이 저리고 기억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아홉, 손바닥이 눈에 띄게 붉어진다. 열, 심한 설사나 변비가 생긴다. 교수님, 이 중에 몇 개 정도가 체크되면 당뇨를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체크를 해봤더니 두세 개 정도는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당뇨병 아니네요. 한 5개, 6개 정도 되면 당뇨병을 크게 의심해 볼 수가 있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셔야 될 겁니다. 네, 5개, 6개가 체크되면은 당뇨를 약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5개, 6개 아니라고 해도 또 방심할 수는 없죠. 건강검진 하실 때 당뇨 검사도 꼭 필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교수님과 함께 당뇨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야기 시작 전에 오늘도 역시 만나볼 분이 있죠. 오늘은 좀 고령이세요. 71세 염춘한 할머님 당뇨 국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1세 염춘한 할머님은 13년 동안 당과 함께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그녀가 처음 당이 있다는 걸 안 건 59세. 갑자기 몸무게가 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는데요. 당 오기 전에는 뚱뚱하고 젊어가지고 좀 뚱뚱해서 63kg까지 나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뚱뚱이 아줌마라면 통했는데 어느 날 그냥 3kg가 빠져서 병원에 가니까 그냥 당이 걸렸대요. 이거 당 걸리고 나서는 한 3년은 약물 치료를 했는데도 그냥 자꾸 아프고 토하고 그냥 병원을 자주 한 달이면 몇 번씩 그냥 입원했다 나오고 이랬고.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63kg이던 몸무게는 급기야 53kg까지 줄었습니다. 날씬한 사람들이 왔는데 이렇게 뚱뚱해졌네. 예? 당 걸리고 이렇게 또 말랐네 그래. 한 달이면 한 2번씩 입원을 해요. 왜냐하면 뭐 밥을 못 먹고 이제 전 토하고 그러니까 급하니까 심지어는 응급실로 데리고 들어가고 당에 대해서 그 상식은 없지만 자꾸 아프니까 걱정이 됐죠.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현재 모습에선 고통의 흔적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10년이 넘도록 당뇨를 알아오면서도 할머님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답니다.
현재 그녀의 당 수치는 103. 식사 후에도 펌프를 차고서 먹고 운동을 하고 나면은 이 103분이 안 나와요. 그 이유를 부부는 주저없이 인슐린 펌프 치료 때문이라고 믿는데요. 예, 아직은 한병증이 안 왔어요. 10년이 됐는데 한병증도 없어요. 이렇게 손발도 뜨뜻하고 건강해요. 당 환자 같지 않다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기분도 좋아요.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10년. 어렵진 않으세요? 안 어려워요. 이거 기계로 조정하니까. 기계를 눌러서.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예. 할머님이 건강을 되찾은 모습에 누구보다 기쁜 건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가족입니다. 고생만 시켰는데 이제 좀 고생 좀 안 시키고 좀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했더니 당이 또 걸렸어요. 이거 마누라 잃어버리면 예? 예, 잃어버리나 보다 하고 고생만 시키고 잃어버리나 보다 했는데 현상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나니까 그보다는 더 고마운 게 없어요. 지금 내가 고마운 게 없고.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에게 당뇨로 인한 식이 조절은 체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인슐린 펌프 치료는 먹는 것에 특별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염춘한 할머님은 특히 이 점이 마음에 드신답니다. 두 분 식사하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이죠? 맘 놓고 먹고 그전에는 맘 놓고도 못 먹고 또 병원 입원하고 이거 펌프 차고는 맘 놓고 먹고 그래도 이상이 없으니까 운동만 하면은 여기에 할머님이 꼭 지키는 일과가 있다는데요.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식사 후 운동은 필수. 오늘은 특별히 할아버님과 함께 나섰습니다. 예, 뭐 공원을 도니까는 그냥 뭐야 나무도 많이 보고 가을엔 단풍 보고 봄에는 꽃도 보고 너무 좋아요. 집 있었으면 그것도 못할 건데. 얼굴 표정에서 행복이 묻어나는 부부. 건강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깨달은 부부는 그저 하루하루가 즐겁고 감사하다는데요. 내가 더 잘 들어가지. 내가 더 잘 들어가야지. 나는 맨날 운동하니까 잘 들어가요. 이제 부부는 또 다른 희망을 꿈꿉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건강을 다지다 보면 언젠간 당뇨도 완치될 거라는 믿음과 함께 말이죠. 이 수치가 이제 제대로 들어오면은 뛰어도 돼요, 부부를. 뛸 수 있어요. 내가 노력을 많이 하면은 운동도 많이 하고 그대로만 지키면은 나 역시도 이제 아침 먹고 운동, 점심 먹고 운동, 저녁 먹고 운동을 하면은 이거 펌프도 뛸 수 있어요. 부부의 믿음이 노력으로 그 노력이 곧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네, 당뇨병에 있어 위험도를 체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혈당 체크죠. 우리 염춘한 할머님 같은 경우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혈당 수치가 103이 나왔습니다. 교수님, 103 정도면 이 정상 수치인가요? 어떤가요? 이거 식후에 막 운동하고 난 거니까 정상 수치죠. 거의 정상 수치죠. 뭐 완전히 정상 수치죠. 그런데 이 당뇨에 걸리면요, 또 혈당 수치만큼이나 중요한 게 당화혈 색소 수치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당화혈 색소 일단 말부터 너무 어려워요. 어떤 그렇죠. 건가요, 교수님? 혈색소라는 게 이제 네. 적혈구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이죠. 산소를 옮기는 단백질. 거기 앞에 당화, 포도당이 결합된 혈색소, 그래 당화혈색소인데 이거는 3개월에 4개월 혈당치를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한 번 재면 3, 4개월 혈당치 한꺼번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증가하면 합병증이 많이 오고 그런 거죠. 네. 그럼 당화혈 색소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다는 거죠. 네. 거기다가 합병증의 위험도도 높아진다 말씀이신데 이 네. 얼마부터가 위험하고 얼마는 정상이다 이 수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좀 이야기해 네, 주세요. 네, 한 6%까지는 정상이고 6% 이상 되면은 비정상인데 이제 당뇨 6.5%까지는 좀 괜찮습니다. 6.5% 되면 합병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혈당치와 합병증 관계를 이 당화혈소가 잘 나타내고 있는데 당화혈소가 6에서부터 10위까지 올라간 건 당화혈소가 올라간 거예요. 네. 이쪽에. 그런데 망막증이라든가 신장증이나 말초신경장애 미세 단백뇨가 혈당치가 높을수록 많이 오죠.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합병증과 관계가 있습니다. 네, 당뇨 알아야 낫는다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자 상담 코너 마련되어 있는 거 아시죠? 당뇨에 대해 그리고 당뇨 치료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당화혈색소에 대한 사연이 왔어요. 그 사연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36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당화혈 색소 6.7, 공복혈당 117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당뇨인가요? 아직 별다른 치료를 하고 있진 않은데요. 이 정도 수치여도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당화혈 색소 수치를 보니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걸 보면 당뇨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6.7번이면 당뇨라고 할 수 있죠. 아직 치료를 안 하고 계시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공복혈당치가 또 100 넘게 117이니까 네. 지금은 그 많이 발전된 당뇨병 상태는 아니죠. 그러나 100 이상 되면 공복혈당 되면은 매일매일 조금씩 혈당이 올라가요. 그 췌장이 망가지니까 좋은 치료 해야만이 합병증 예방하고 건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네, 앞서서 당화혈 색소 수치가 높을수록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뇨 가장 무서운 게 합병증이죠. 당뇨 자체에 대한 증상보다는 합병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요. 교수님, 그럼 합병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합병증이라 하면 당뇨 합병증이라는 건 실제로 당뇨병 원인이 세포가 연료 부족, 에너지 부족, 그러니까 영양 실조가 오는 거니까 온몸이 다 세포로 되어 있으니까 온몸이 다 오죠. 눈에 있는 혈관이 망가져가지고 망막자가 실명하게 되고 잇몸 질환에서 치료전 이가 다 빠지는 경우가 많죠. 동맥경화 때문에 뇌혈관 지나서 중풍이 오게 되고 심장도 망가져서 심근경색증, 요독증이 오게 되고 신경합병증 와서 팔다리 수축이 아프고 발기부전, 자율신경 때문에 그다음에 다리를 잃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이 오게 되죠. 온몸이 다 망가지는 거니까요. 네, 그렇다면 인슐린 펌프 치료를 통해서 합병증이 얼마나 예방이 될 수 있는지, 그 위험도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수치화된 게 있다고 하죠? 교수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인슐린 펌프 치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1997년도에 미국의 29개 당뇨법 센터가 공동 연구한 결과인데 기존의 치료 방법과 인슐린 펌프 치료 방법을 720명씩 비교해가 10년 동안 결과해 보니까 망막증이 63% 감소하고 신장합병이 54% 감소하고 신경합병이 60% 감소했어요. 이렇게 합병증이 적게 오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그죠? 과학적으로 인슐린 치료하면 당할수가 6.5% 유지하니까 합병 예방된다는 거 아주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 예방하려면 인슐린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실제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하니까 더욱더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례자 만나봤던 염춘환 할머니 같은 경우 굉장히 고령이셨어요.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인슐린 펌프 치료가 가능한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뭐 가능하죠. 지금 94세 먹은 사람도 잘 하고 있으니까요. 나이에 관계 없습니다. 6살부터 5살 혹은 2살 먹은 애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런 애도 있으니까 뭐 90살까지 먹은 그 전 세계적으로 어린 애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사람은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염춘환 할머님 같은 경우 10년 동안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전에 만나봤던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3년 만에 인슐린 펌프 착용하고 완치가 된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 완치가 안 되셨어요. 이게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좀 차이가 있나 봐요. 그렇죠. 이제 처음 출발했을 적에 당병 원인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경하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당뇨병학회 보고하고 다른 나라에서 보고한 걸 보면은 1년 이내에 온 사람은 췌장에서 인슐린 나오는 양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러나 5년, 10년, 또 10년 이상 된 사람 보면 조그맣게 증가 안 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빨리 초기부터 인슐린 치료하면은 나누는 일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2003년도에 우리가 세계 당뇨병 학회에 보고한 거 논문에 나와 있는데 보면은 당뇨병 병력이 1년 이내 된 사람은 1년 후에 약 63% 낫고 2년, 5년 사람은 약 반수, 6년 사람은 3분의 1. 그래서 이 병력이 짧을수록, 그러니까 기존의 치료는 췌장이 망가지니까 조금 망가질 때 오면은 더 낫는 일이 많죠. 그래서 초기 때문에 잘 낫고 또 하나는 낫는 방법으로 환자가 잘 관리를 하면은 잘 조절하면은 낫는 일이 많아지는 거죠. 네, 당뇨 알아야 낫는다. 회가 거듭될수록 많은 분들이 문자 사연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인슐린 펌프 치료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사연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091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한 보름 전쯤 당뇨가 검사돼 의사 선생님 말씀에 따라 약은 먹지 않고 식이와 운동요법을 하고 있습니다. 혈당은 공복 시엔 내당 능장에 식사 후엔 임계치에 가까운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식이요법이라는 게 제법 괴롭고 치료 결과에 의문이 가서요. 인슐린 펌프 사용이 초기 치료에 효과가 좋고 좀 더 자유롭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면 식이요법은 따로 안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치료를 받는 중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이 먹는 거 식이요법인 것 같아요. 어떤가요, 교수님? 시원하게 대답해 주세요. 아니, 근데 사람이 먹는 게 가장 중요한 맞아요. 일이거든요. 근데 먹는 것 같고 뭐 작게 먹으라는 건 좀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뇨병의 원인은 음식 가지고 생긴 건 절대로 아닙니다. 양이라든가 종류, 기름 먹어서 당뇨병 걸린 것도 아니고요. 점점 적게 먹으면 혈당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체장은 점점 더 망가져서 혈당은 더 올라갈 거예요, 나중엔요. 그래서 당뇨병의 치료는 과학적으로 원인적 치료해야 되는데 얼마든지 먹어도 돼요. 정상에 먹으니까 영양소에 좋아져가지고 체장도 회복하고 합병 예방하고 아주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죠. 네, 저희가 늘 강조하고 있죠. 당뇨는 특히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거 현명하게 올바른 치료법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한다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자유롭게 생활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먹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지만 저희가 사례자분들을 쭉 봤을 때 유달리 운동을 다들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운동요법이 중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운동요법은 우리가 근육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사실 근육이 전체 몸무게 80% 차지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육은 또 에너지가 잘 들어가야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당뇨병 상태 인슐린펌프 달면은 에너지가 근육에 잘 들어가서 근육을 발달시키니까 인슐린 작용도 좋아지고 또 몸이 건강해지죠. 그래서 적절한 운동, 뭐 하루 종일 운동하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요. 혈당 떨어질까지 운동하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네. 그냥 보조요법으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되고 인슐린 장기도 좋아지기 때문에 운동을 인슐린 펌프 단 하나에서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가 그런 환자들이 완치율이 높거든요. 네, 저희가 앞서 화면에서 만나봤던 이 염춘한 할머님 같은 경우 식후에 한 번,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운동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도 있으신데 하루에 3번 운동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무리하진 않을 거예요. 한 10분 그래요? 정도 빠른 걸음을 걷고 그런 거지 뭐 그냥 가격형 운동하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후에는 포도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 에너지원이. 그때 인슐린 펌프로 정상 체장과 똑같이 체장 기능을 확 올려주니까 그때 그 포도당의 80%가 근육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육에 들어간 피를 양을 증가시키기 훨씬 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후 운동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이 식후에 꼭꼭 운동하게 되면은 체장 기능도 회복 잘하고 인슐린 작용도 좋아지니까 오히려 그 운동한 사람 체장이 잘 회복 잘해요. 그래서 인슐린이 거의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하지? 이 교수님께서 운동법 좀 추천해 주세요. 당뇨 환자들에게 특히 좋은 운동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운동을 하더라도요, 두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운동한다면은 근육에 에너지가 잘 들어가야 되는데, 근육 에너지는 인슐린 공급이 음식 들어올 상태에 잘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인슐린 공급할 생각 없는데 혈당만 떨어뜨릴 목적으로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해가지고 포도당을 하나씩 없애는 그거는 너무 삐쩍 마르게 되죠.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운동에는 무조건 당뇨병 운동이 좋다는 것보다도 원인을 없애고 그 다음에 보조법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운동도 역시 중요하지만 현재 내 상태가 어떤지 확실한 체크 후에 운동을 선택하는 것도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문자 상담 코너 마련되어 있는 거 아시죠? 당뇨에 대해 그리고 당뇨 치료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샵 3772번 누르시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 문자 사연 하나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99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2형 당뇨로 약 20년째 약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당화혈 색소가 최근 9 정도 된다고 하시고 혈당이 운동을 1시간씩 하셔도 식후 200이 넘고 있고요. 약으로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인슐린 펌프 기기를 찾아니 혹시라도 부작용이나 위험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무래도 치료법을 선택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혹시나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닐까. 어떤가요, 교수님? 부작용은 없습니다. 지금 30년 이상 한 수만 명이 지금 치료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부작용은 없었고,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몸이 건강해지는 게 부작이라 할까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방법으로 점점 나빠졌으니까 반대니까요. 그래서 건강해지고, 지금 저 환자도 약을 먹고 있으면서 당에서 군위가 굉장히 높은데 운동을 하더라도 효과는 높잖아요. 이유는 당뇨병 원인은 운동이 부족해 당뇨병 걸린 거 아니니까 운동이 중요하지 않고 췌장에서 인슐린 나오는 약, 먹약 먹으니까 췌장 기능이 좀 나빠지니까 올라가게 돼. 그래서 이럴 경우에도 인슐린펌프 달면은 굉장히 빨리 좋아집니다. 부작용은 없습니다. 아주 건강해지고 또 한 가지 집에서 자기 할 일하고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이제 처음 시작할 적에는 당뇨병이 뭔지 환자가 교육을 받아야 되고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일주일이나 2주 동안 자기 몸이 바뀌는 것을 경험한 다음에 집에 가서 하는 것이죠. 그냥 인슐린펌프가 달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시면서 와, 인슐린 펌프 치료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정말 괜찮을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했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자기가 의사 선생님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교육을 시키고 집에 가서 인슐린펌프 달 적에는 한 1분도 안 걸리니까 뗐다 뺐다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치료하면서 특별한 점은 없고 4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다시 와서 그동안 췌장기는 얼마나 좋아졌는지 몸이 좋아지는지 보고 우리 전문가 간호사나 의사한테 어드바이스를 받고 다니면 됩니다. 그래서 4개월에 한 번씩만 오면 되고, 그 다음에 식사는 잘 먹고 운동 잘하고 일상생활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 당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당뇨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쉽게도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에요. 교수님 오늘도 당뇨에 대한 알찬 정보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만큼 좋은 선물은 없죠. 하지만 어떤 질환이든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당뇨처럼 완치가 까다로운 질환일수록 더욱 그러한데요. 하지만 당뇨가 생겼다고 해서 희망을 잃어버리긴 금물입니다. 좋은 치료법 그리고 꾸준한 노력과 함께 한다면 당뇨 극복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엔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